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아무리 법이 엄정하고 판사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들 합니다. 너무 순진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저지른 잘못이 있을 테고요. 소년 법정에서는 미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한 자식에 대한 애통함이 있을 겁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 그리고 법정마다 있을 억울함들이 판사들의 양심을 차가운 법에서 인간의 도리라는 따뜻함으로 옮겨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법정에 선 사람들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따뜻한 판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법이 가지는 눈물이 법 기술자에게도 통할까? 법상식적으로 수사기관의 체포와 수사에 버티기, 배째라식으로 임하고 있는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준비 상황에 대한 여러 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번 주 취재기, 민원 해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6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첫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현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행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받은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나란히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전현직 공무직 직원 6명 등 모두 7명에 대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퇴직을 했고 나머지 3명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이 되면 퇴직해야 하는 거고요. 재판부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한 점 등은 고려를 했다.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수영장 이용자들이 현금을 지불하고 발행하지 않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영수증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몫으로 발행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여수시 공무원들이 근무수당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사기, 공전자 기록 등의 위작 혐의로 A씨 등 2명을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 등은 지난해 7월쯤 초과 근무수당을 수차례 허위로 작성해 수십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3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를 했는데요. 조만간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순천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당행위 그리고 처벌, 또 여수시 공무원들의 부당행위 혐의 관련된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정부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선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면서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네, 정부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선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올해 세입 예산의 3,658억 원을 편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는데요. 예. 지난해 박람회 재단으로부터 박람회장 소유권을 넘겨받은 항만공사는 당장 이 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기존 부채도 항만공사의 기존 부채도 3천여 원에 이르고 있어서 연간 매출의 2배에 달하는 이 선투자금 3,650억 원을 한꺼번에 갚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항만공사는 2030년부터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일시 상환에 대비해서 박람회장 부지 매각 등의 청산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당장 항만공사의 그 존재 이유가 사실은 여수 광양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운영하면서 굳이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인 거죠. 예. 그래서
항만공사는 지난해 박람회장 소유권을 넘겨받아 올해까지 박람회장 사후 활용 마스터 플랜 용역을 마칠 계획인데 당장 선투자금을 상환하게 되면 부지 매각 등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선투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여수 박람회장 선투자금은 박람회 재단이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총 사업비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후 입장료 수입과 시설 임대 매각 수익을 통해서 선투자금을 갚기로 한 거거든요. 예. 하지만 박람회가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진 재단은 10년이 넘도록 선투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운영을 맡게 된 거거든요. 예. 이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여수 세계박람회 친환경 정신을 기성하고 공공시설 유치 등 제대로 된 사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지역민들의 뜻에 따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항만공사는 올해까지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에 들어갔다가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선투자금 상환을 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도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위해서는 일시 상환을 중단하고 재투자나 출자를 통해 상환 유지 또는 분할 상환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 의원은 올해 추경에 세입 예산안 전액 삭감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 듣겠습니다. 광양시가 우리나라 대표 봄꽃 축제이자 좀 가장 빠른 꽃 축제로 유명한 24회 광양 매화 축제 3월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고질적인 문제들도 이번에 좀 개선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양 매화 축제는 오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다면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흘간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 광양시는 매화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난 13일 축제 기본계획 의견 수렴 보고회를 연대 이어서 14일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축제장을 찾아 직접 현장 상황을 챙겼습니다. 올해 매화축제는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네. 광양 매화마을이 2025년, 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한방 이벤트, 또 지구마블 광양 여행, 매실 힐링 테라피 등 참신하고 독특한 신규 콘텐츠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광양 매화마을을 배경으로 추억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도록 매돌이 대형 공기조형물 등을 활용한 포토존도 축제장 곳곳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축제 입장료는 그대로인가요? 얼마인가요? 네, 지난해와 같이 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입장료를 내니까 이게 유료가 너무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입장료는 축제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상품권은 축제장 내에 있는 부스나 또 인근 점포, 중마시장,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 등 광양시에서 지정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 매화축제는 무엇보다 즐겁고 쾌적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불법 노점상과 야시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네. 또 교통상황 실시간 안내, 또 화장실 추가 설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종합안전관리본부도 축제 기간에 운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네, 여수에서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달간 여수 세계 섬 박람회가 열립니다. 자, 이제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여수시는 섬 특유의 음식과 전설을 나누고 특히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AM을 구축해서 하늘에서 섬을 감상하는 것 등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준비 상황 관련해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한데요. 섬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연구소의 강재윤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섬 연구소 소장님 타이틀대로 우리나라의 전체 유인도 400여 곳 중에 대부분을 가보신 섬 전문가이십니다. 소장님 소개와 함께 섬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주로 이제 사람이 사는 유인도를 연구하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연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섬을 위한 또 섬 주민들을 위한 그 정책들을 정부의 국가 정책들을 만들어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일전에 지금은 이제 목포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섬진흥원이라고 하시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섬 전문 연구 진흥기관인데 네. 이 또한 이제 저희 섬연구소에서 정부의 이제 섬 컨트롤 타워, 섬 정책을 일원화하지 하는 섬 컨트롤 타워 설립을 제안을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여객선 공영제가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라 있는데 이 여객선 공영제 공약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한 것도 제 연구소의 힘이 컸습니다. 그리고 네. 근래에는 이제 먼섬 주민들, 국경에 위치해 있는 먼바다 먼섬 주민들을 위해서 먼섬 특별법이 제정됐었습니다. 예, 그 또한 예.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어허. 힘을 보태서 만들어졌죠. 예, 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쭉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요. 자, 섬의 가치라고 하면 사실 독특한 자연 환경이나 문화적 여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섬 하면은 뭐 여행지라든가 혹은 뭐 수산물이라든가 독특한 자연 환경 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몇 배 큰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영토를 얘기할 때 육상 영토가 있고 뭐 해상 영토가 있습니다. 예. 바다와 바닷속까지 포괄을 하는 영해와 대륙붕, EEZ, 배타적 경제 수요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해상 영토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해상 영토는 육상 영토보다 4.5배나 큽니다. 예. 그런 해상 영토가 있으니까 땅속에 있는 바닷속 깊이 있는 이제 자원들이나 네, 예, 그 광물 자원들 특히 히토류나 구리, 코발트 같은 그런 광물 자원들을 가질 수 있고요. 예. 우리가 포획하는 어류들 역시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만큼 섬은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섬 박람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수에서는 내년에 9월 여수세계 섬 박람회가 열립니다. 돌산의 진모지구가 주 행사장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정이 됐는데 이를 두고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될 거라는 예고를 좀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잼버리 사태와 좀 비슷하다고 보신 걸까요? 이건 뭐 저 혼자 우리 연구소에서 먼저 예고를 했던 게 아니고 여수 시민들하고 여수 시장님도 우려를 했던 사항이에요. 예. 알다시피 여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모지구가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토지공사가 갯벌을 매립해서 택지로 했는데 예. 지금 택지라는 건 주택을 짓겠다고 만든 간척지인데 예. 이제 15년이 완공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집 한 채 못 지었어요. 당시에 그 부실공사 부실 매립 논란이 있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시 도지공사에서 당시는 3년 통합 전이니까 여천군이었죠. 여천군에 택지를 진모지구를 인수해달라고 했는데, 했을 예. 때 거기서 받지 않겠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좀 비만 오면은 지금 아무리 그 배수 공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예. 언제든지 많은 비가 내리면은 그쪽이 물바다가 될 수 있고 배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요. 잼버리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더군다나 9월은 이 또한 이제 여름 폭염이 오니까 잼버리 사태가 폭염 때문에 망했던 행사잖아요. 그래서 온열 환자들이 뭐 400여 명 발생했었죠. 예, 하루 만에. 그래서 엑스포도 처음엔 8월에 시작을 하려고 하다 9월로 옮긴 거 아니에요? 예. 옮겼는데 9월 역시 아시다시피 요즘은 9월달 태풍이 많이 오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9월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진짜 방법이 없는 곳이에요. 거긴 더군다나 바닷가이기 때문에 예. 완전히 엉망이 될 텐데 더군다나 거기는 또 지금
KTX역 앞에 있는 엑스포 건물과 달리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세계박람회장에 비해서 네. 비해서 정도가 아니고 음. 여수에서도 교통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음. 조금만 사람이 몰리면 이런 다양한 위험성이 있는 곳인데 굳이 진모지기다 만들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여수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모지구라는 곳이 돌산에 들어가자마자 아파트 단지를 지나서 있는 펜션과 호텔들이 몰려 있는 곳들이 나오기 직전에 있는 그 부지를 비어있는 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진모지구가 주 행사장 부지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작년 내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대안으로 엑스포역 앞에 위치해 있는 세계박람회장이 나왔었고요. 자, 그렇다면 시간과 그 재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라도 다른 곳에서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나요? 뭐 결심만 하면 그거 어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보세요? 그쪽에 예. 지금 허벌판에 지금 이제 겨우 기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기반 공사를 하고 있고 도로 공사도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런데 여수 엑스포 건물은 뭐 도로 공사를 새로 할 필요도 없고 기반을 따로 닦을 필요도 없고 예. 이미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주재관 같은 경우 지금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누수가 된다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시간적으로도 훨씬 더 덜 걸리죠. 예. 더군다나 알다시피 엑스포 건물을 짓는 제1 원칙은 사후 활용입니다. 예. 같은 박람회 용도로요. 예. 그래서 당시에 2012년 엑스포 때 전시관 건물 건축비와 토목공사비를 합쳐서 무려 1조 4,510억이나 들었어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뭐 지금 국제관 60%가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는데 그 40%는 남았잖아요. 그리고 주재관을 거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시장님도 사실 작년에 변경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거야 제가 시장님 속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여수시에서 내놓은 명분이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요. 진모지구보다 여수 예. 엑스포 건물이 적당하지 않다. 예. 어떻게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진 시설에 교통도 편리하지, 그다음에 주변에 기반 시설도 전부 다 돼 있지. 이 엑스포 건물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2012년에 적당하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서 그 더 큰 섬 엑스포 지금 2026년 섬 엑스포보다 섬박람회보다 몇 배나 큰 행사를 어떻게 치렀겠습니까? 그건 터무니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행사장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내용적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섬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음식을 좀 특화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좋은 얘기입니다. 건물을 짓고 뭐 새로 짓고 그런 것보다 그런 섬이 가진 고유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런 면에서 그 여수시 섬 음식 백서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박람회를 대비해서. 네. 충분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개도 같은 경우도 간척지에다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 부행사장으로. 거기도 간척지에 거기도 배수가 문제일 거예요. 만들어진 지 수십 년 동안 논도 못 만들고 그렇게 버려지던 땅에다가 그 역시도 재난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섬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어놓으면 거기 가서 그걸 보러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섬 개도만에 또 있는 고유한 자원이 많아요. 이를테면은 천재단이 있잖아요. 개도에 산 꼭대기에 천재단이 있는데 옛날에 하늘에 천재를 지내던 예. 그런 장소예요. 예. 강화도 만이산처럼 성화 우리가 채취하는 채굴을 하는 거기만큼이나 잘 보존돼 있고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돼 있는 천재단은 대한민국에 유일합니다. 개도의 천재단이. 그래요. 그럼요. 거기서 천재 하늘의 제사 지내는 이런 행사만 재현을 해도 굳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논바닥 만들려다 실패한 간척지에. 그리고 개도에는 그 말과 소녀에 얽힌 옛날 말 목장이었을 때 이런 그 말과 소녀에 얽힌 설화가 전해지는 마녀목 이야기도 있고 애기장수 설화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 건물에 가건물 집중을 짓고, 해서는 좀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들어가서 그것만 보다가 나오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내세우고 있는 것이 여수 돌산에서 고흥까지 바다 위의 섬들을 11개 드라이브 코스로 좀 잇는 11 브릿지인데요. 뭐 7개는 완공이 됐고 4개는 이제 짓을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뭘 또 왜 우려먹습니까? 이건 2012년 여수 엑스포 때 이미 만들어진 계획이고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게 선박람회하고 선박람회에서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 전혀 새로울 거 없는 것이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내세워진다고 하는 게 이미 벌써 1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계획된 걸 가지고 또 우려먹는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선박람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섬이라는 것은 다리로 연결되지 않는 섬이 진짜 섬이에요. 다리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이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어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섬이에요. 그 섬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 선박람회인데 섬을 연결한 다리를 선박람회 프로그램으로 내세운다고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되는 얘기를 해야죠. 오히려 섬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섬을 없애는 게 다리인데 그거를 선박람회 섬의 가치를 알리는 거라고 하면은 그게 누가 그게 선박람회 프로그램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도 뭐 주최 측에서는 이 섬을 조금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요? 섬을 편리하게 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얘기했듯이 다리가 나아지거나 매립으로 연결되거나 하면은 그러고는 우리 법상으로도 다리가 나아지고 10년 이상이 되면 섬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건 육지를 만드는 것이지 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이제 뭐 1년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혹시 추가하거나 좀 수정해야 할 부분들 지금 쭉 말씀을 해 오셨지만 소장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니 가장 먼저는 일단 장소를 기존에 잘 만들어진 여수 엑스포 전시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계 박람회장이요? 네,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제2의 잼버리 사태도 예방할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 좋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박람회를 자꾸 뭔 시설물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섬 주민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섬 주민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수의 많은 섬 주민들이 교통 불편, 의료 불편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섬 박람회를 계기로 섬 주민들의 정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전에 여수 엑스포를 하면서 여수의 교통 편리하게 얼마나 많은 그 KTX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런 시설 기반 시설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됐잖아요. 똑같이 섬에서도 섬 엑스포도 섬 주민에서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섬 주민들의 정규여건을 섬 주민들의 교통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사업 관련 예산도 부지런히 따오고 있더라고요. 따오면 뭐합니까? 쓰는 거는 그거하고 관계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업 예산은 1,200몇 억에서 지금 그 추경해서 거의 600억이 됐고 400억이 더 늘어났고 또 연계 예산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게 3,000억 가까이 되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참에 섬 주민들이 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교통 여건이 나아지고 의료 여건이 나아지고 이런 데 투자를 한다면 그게 진짜 섬 엑스포를 여는 그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안전상의 이유로 행사장의 변경 그리고 섬 주민 생활 여건을 좀 먼저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섬연구소 강재윤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몸에 좋다고 잘 알려진 고로쇠 수액 채취 현장 다녀오셨다고요.
네, 일단 광양 백운산이 고로쇠 전국에서 최대 생산지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예. 이 고로쇠는 뼈에 좋다고 해서 골리수, 이게 좀 말이 계속 변하면서 지금의 고로쇠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고로쇠를 어떻게 채취를 하냐면 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고로쇠 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이 관을 연결하고 거기에다 호스를 연결하면 이제 물방울이 조금씩 수액이 떨어집니다. 예. 나무 하나에 이렇게 하나씩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나무를 하나의 호스로 연결해서 와, 이제 용기에다 받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여러 나무에서 동시에 채취한 곳이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소독과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제품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고로쇠 수액은 좀 날이 좀 풀리면 봄에 채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양력으로는 이제 3월 5일인데 요 전후로 해서 원래는 전통적으로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사들을 이제 과거 기사를 찾아봤는데 일단은 지금 광양 고로쇠 같은 경우에는 1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이제 15일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데 이 점점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지구 온난화 이상 기온 탓이겠죠. 이 고로쇠 수액이 잘 나오려면 이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아래, 최고 기온은 영상 8도 이상이고 좀 일교차가 커야 된다는 건데 그래요? 날씨도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작년보다 닷새 더 빨리 채취를 시작했고 출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뭐 아무데나 이 시기에 채취하면 되는 것이 또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날씨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해요. 그래서 좀 하늘이 좀 도와줘야지 고로쇠도 이제 콸콸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뭐 한두 방울씩 나오면 언제 모이나 싶은데 꽤나 많은 양이 막 나오나 봐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채취 과정을 좀 쭉 따라봤는데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개 나무에다가 연결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연결만 해놓으면 이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모아서 채취를 하는 거고요. 유일하게 고로쇠 나무들이 이렇게 다 1,600여 헥타르 정도 모여 있다는, 고로쇠 나무가 모여 있는 곳이 백운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잘 나오고, 또 백운산 고로쇠가 또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예. 것은 이제 뭐 바닷바람이 불기도 하고 계곡물이 또 워낙 깨끗하기도 해서 영양분이 풍부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백운산 고로쇠가 또 유명하게 된 거죠. 리포트 보니까 고로쇠를 채취하는 지역이 굉장히 좀 험한 산지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백운산 자락이 이제 뭐 600에서 1200m 정도 이제 분포가 돼 있는데 나무들이 예. 또 제가 간 데는 그래도 좀 큰 길가에서 조금만 이제 이게 네, 일단 눈이 좀 안 녹아서 일단 올라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긴 했는데 예. 그래도 뭐 그렇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곳은 아니어서 또 뭐 무리 없이 취재는 했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채취하는 기관이 좀 정해져 있는 것인가, 믿고 사 마실 수 있는 것인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제가 뭐 올해는 이렇게 뭐 촬영을 갔다 오지 못했는데 2년 전에 이제 취재를 갔었을 때는 예.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정제랑 소독하는 그런 이제 그 시설들이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뽑아서 이제 바로 이렇게 유통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정제와 살균 소독을 거쳐서 이제 안전하게 공급되고 일단 백운산 고로쇠 같은 경우에는 이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16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믿고 마실 수 있고 이제 뭐 믿고 사 마실 방법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광양 농협 이제 하나로마트에서 택배나 직접 가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믿고 사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로쇠가 나올 때가 됐구나, 한 통 사 먹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좀 이르게 시작된 고로쇠 채취 현장 다녀오신 이야기 해봤고요. 또 독감 관련 소식도 취재하셨습니다. 주변에 봐도 독감 환자, 감기 환자 참 많은데 병원에도 정말 환자들이 많다고요. 네, 뭐 병원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서도 저 빼고는 다 걸린 것 같아요. 다 이제 독감 걸리셨다가 이제 회복하신 저희 선후배들도 있고 한데요. 일단 병원에 가봤습니다. 순천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한번 가봤는데 이 점심시간 좀 넘어서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예. 사람이 정말 가득하더라고요. 이제 뭐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다 있었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만 혹시 몇 분 정도 방문하셨냐 물어보니까 이번 주 기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오전 정도에 이제 350명 정도 오셨다고 해요. 대부분 이제 뭐 다른 증상도 있지만 독감이랑 또 감기 의심이 돼서 왔고 뭐 대부분 또 독감 검사를 받고 판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뭐 보면서 이게 정말 큰 유행이구나 했고요. 공식적인 통계를 보면 이제 예. 전남의 그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예. 이 올해 첫째 주 기준에 이 1000명당 122명입니다. 이게 2주 전보다 아마 3.2배 정도 늘어난 와. 수치인데 계속해서 이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좀 병원에 몰리다 보면 대기 시간들도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거든요. 거의 다 모든 병원에서 뭐 이제 오픈런이라고 하죠. 아침부터 가서 이제 기다려 진료를 받거나 기본 뭐 1시간, 뭐 길게는 2시간 정도 기다려서 이제 독감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고 뭐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은 접수 끝나서 진료도 못 받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워낙 지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증상이 있다 싶으면 일단 아침부터 좀 가셔서 일찍 좀 예, 진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 유행을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 통계상으로는 8년 만에 지금 독감 이 의심 환자 수가 최대치라고 하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전문의한테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절에 그때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그 면역을 위해서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되게 꼼꼼하게 썼잖아요. 개인 방역을 정말 철저히 했었죠, 그때는. 네, 그래서 코로나 유행이 좀 잠잠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면역력이 좀 낮아져서 독감이 좀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시절에 그 했던 것처럼 이제 꼼꼼하게 이제 마스크라던가 외출 전후로 손 씻기를 하셔야지 독감이 충분히 예방된다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네, 체감하기로는 그때만큼 뭔가 막 무섭다라는 감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각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때랑 유행 속도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코로나19 걸렸을 때 정말 아픈 기억들 다들 있으셨는데 저도 작년에 독감이 걸렸는데 올해는 뭐 일단은 무사히 지나가는데 작년에 걸렸을 때는 정말 아프셨어요. 힘들고 이제 뭐 피곤과 이제 그런 것들이 동반되면 정말 힘들었고요. 일단 제가 그 의심 환자 한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예. 이제 뭐 열이 38도까지 올라가서 몸살이 나고 약간 살이 찢어진다는 느낌? 그 정도로 몸살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뭐 기침, 가래, 콧물 뭐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다 찾아왔다고 그렇게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안 걸려보신 분들은 저는 사실 독감은 안 걸려봤거든요. 건강하신 게 참 근데 좋죠. 코로나 때 너무 아팠어서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백신 접종은 지금이라도 안 늦었나요? 저 아직 안 했는데 저도. 네, 일단은 그 이제 보건당국이나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꼭 해달라. 특히 이제 임신부, 어린이, 그러니까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이제 꼭 미리 접종을 당부했고요. 예. 이제 또 설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아주 크게 늘 텐데 이 설 연휴에 가족들과 이제 좀 그 이제 안전하고 그런 풍요로운 명절이 되려면 지금 백신을 맞고 그 최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는데. 고향을 방문해야지 안전한 명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예, 저도 더 늦지 않게 얼른 백신 접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수 오동도에 있는 유일한 종합상가인 오동도 카밀리아가 지어진 지 4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탈바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질 오동도 종합상가를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기대와 또 우려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수 오동도 다녀오셨다고요? 네. 오래전부터 여수 관광의 1번지라고 불렸던 동백의 섬 오동도는요. 이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오늘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긴 방파제를 지나 오동도에 들어서자 하얀색 지중해식 유럽형 건물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지상 3층 800여 평으로 1층은 식당과 기념품 판매점, 오락실, 어린 놀이방이 있었고요. 2층에는 260평 규모의 생선의 타운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1층에 있는 매점과 기념품점, 또 2층 카페는 운영했지만요. 오늘은 매장마다 남은 상품들과 집기류를 빼며 퇴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 오동도 카밀리아는 여수 시민들의 추억이 가득한 곳인데요. 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 소식을 듣고 이 철거 전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 오동도를 찾은 시민들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요것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모처럼 우리도 시간이 내서 12년 만에 살아도 여기를 처음 와본 거예요, 지금 오동도는. 근데 이게 없어진다 해서 한번 와봤더만 새로 짓는다던데 그래도 더 좋아지니까 자꾸 달라져야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상가에 별로
효력이 없으니까 새 건물이 들어서 갖고 그게 옛날 추억을 생각해 더 붐을 일으켜야지. 예, 그전에 요 항만청 원래 등대 기지였어요. 요거가 이사 가면서 이거 건물이 지어졌어요. 40년 전에. 이제 애기들 듣고 와도 그냥 뭐 장사만 하는데 이제 아마 이 시스템이 다양하게 이제 갖춰지겠죠. 네, 뭐 옛 추억에 대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에 대한 기대감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자, 오늘로써 영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건데 네. 오래전부터 오동도 종합상가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네, 이 오동도 종합상가는요 3년 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서요 노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선 건데요. 예. 여수시는 지난해 말 10월부터 4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타당한 걸로 분석되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활용 방향으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동부사무소, 탐방안내소, 섬활성화센터, 힐링가든센터, 또 글로벌 해양교육센터, 세자트라 숲 조성 등 7가지가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오동도 종합상가가 새 단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무상 임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이제 막 나왔습니다.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누가 어떻게 이걸 무상 임대를 해왔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요 여수시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시민들이 우려했던 무상 임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1984년 건축 당시에 여수 관광개발이 오동도 종합상가를 여수시에 기부 체납했고요. 이 체납액에 대해서 기간을 산정해서 기간만큼 무상 임대했습니다. 그 기간이 84년 4월부터 2003년까지였습니다. 예. 이후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유상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해서 건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여수시가 리모델링 복구를 방안으로 민사 유치를 받았는데 여기에 여수 관광개발이 다시 리모델링을 했고 그 금액만큼 무상 임대를 했던 겁니다. 그 무상 임대 기간이 바로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네, 끝났고요. 네. 자, 그런데 아직 용역 결과로 철거 후에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당장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당분간은 건물이 이게 통째로 좀 비어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시민들은요, 오동도 종합상가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에 앞서서 아무런 계획 없이 건물 자체를 흉물처럼 비워놓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여수시에서는요, 오늘까지 3개 점포가 퇴거를 하면 가림막을 설치해서 건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곧 동백꽃이 만개하고 관광객을 맞이할 오동도에 이 관리되지 않은 건물이 있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시민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방안을 빨리 모색해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이 재정 때문에 미뤄지지 않을까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여수시가 그렇게 시정 돈이 없다던 뭐 있대요. 그게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철거한다 해도 또 몇십 년 후에만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잖아요. 빨리 여기 철거는 허거지 시에서 하니까 철거야 뭐 금방 와서 뭐 포크레인으로 두 방만 때리면 이거 없어져 볼 건데 그 다음 사업 문제다 이거 여기 없어지면 어떤 물건이 와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줄 거냐 그게 몇 년만 해결이 될 거냐 여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희박하다 그 말이죠. 시에서 뭐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뻔시럽게 나오는 시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막말로 뭐 걱정돼서 마무리가 제대로 된 게 없단 게 머리 아파. 네, 현재로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오동도 종합상가 재건축으로 오동도가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서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40여 년 만에 추억 속으로 사라질 오동도 종합상가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밖에. 이번 주 뜨거운 뉴스를 소개하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는 시간 이번 주 이 노래 김진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송유라 아나운서 각설이 타령 노래 알고 계시죠?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왔네 뭐 이런 네, 가사죠. 맞습니다. 그 각설이가 바로 여수 장군도로 돌아온 가마우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 가마우지가 네. 각설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민물 가마우지들이 지난해 여수 국가산단과 해안가에 나타나서
양식장과 공단 지역에 피해를 입혔었는데 올해 또다시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를 점령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장군도라는 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돌산대교를 건너면 바로 옆에 있는 작은 섬인데 대교를 건너면 바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관광 명소이기도 하죠. 맞아요. 네. 자, 어떤 피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장군도가 이 새하얗게 눈이 덮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얼마 전에 여수에 눈이 많이 오긴 했지만 이 눈은 아니고요. 이 가마오지들의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예. 이러한 이 배설물들은 산성이 강해서 장군도 내에 있는 수목이나 이 주변 석축을 오염시킨다고 하는데요. 수백 마리가 되는 이 규모의 가마우지들이 인근 바다와 양식장으로 사냥을 가는데요. 어민들에게는 경제적 피해를 줘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가마우지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민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또 작년 이맘때쯤에도 동일한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당시 도심에서는 이 배설물로 인한 악취와 또 소음 피해까지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제 또 드론을 활용해서 시 차원에서 친환경 조류 기피지를 살포하고 또 스마트 경보기를 설치해서 가마우치 개체수 조절을 유도했는데 네. 그리고 또 작년 3월에 여수 중앙동은 장군도 정화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오고 동일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자, 지금 올해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올해도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 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서 지난해 3월 중순부터 총기를 이용해서 포획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총을 사용해서 위협도 하고 또 드론을 활용해서 그물을 쳐서 가마우지가 앉지 못하도록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총을 쏠 때는 달아나다가 또 감시가 소홀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쏠 때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마우지 퇴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민물 가마우지의 개체 수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가마우지는 전국적으로 2만 마리를 넘어서서 20년 전보다 무려 3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섬을 오가는 교통편도 없어서 정기적인 방제 자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장군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폭증하는 개체수에 속수무책인 상태고요.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만큼 일단 우선적으로 물 세척을 통해서 나무 위 배설물을 치워주고 또 가마우지 서식처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가마우지들이 다시 돌아와서 동일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려고 확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윤도현 밴드 YB의 이제 그만 가보자 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만 좀 갔으면 제발. 좋겠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예. 이 노래 가사 중에 그대가 있는 이곳에 찾아왔건만 아무도 기다리지 않네. 이제 그만 가보자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네. 가마우지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있으니까 더 이상 여수 장군도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게 말할 때 이제 말로 할 때 이제 그만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예, YB의 이제 그만 가보자 들으시면서 김진우 아나운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나 이제 그만 가보자 무엇을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가 1월 16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